안녕하십니까. 한국MPL협회장 이영주입니다. MPL 10분 특강 제9강 MPL 채권 매각 가격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 채권 원금의 몇 %에 살 수 있나요? 보통 대부분이 MPL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PL 부실채권 원금의 몇 %에 살 수 있나요? 여기 사례를 하나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 소재 아파트인데 KB 시세 약 10억 원인 서울 소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출받은 소유자가 연체가 발생하고 부실채권으로 분류가 되어갖고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경매는 연체 발생 후 1년 뒤에 경매에 낙찰된다고 가정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국민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러 채무자가 찾아갑니다. 요거는 일단 지금은 LTV 비율이 주택담보대출 LTV를 50%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 전에 거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똑같은 아파트를 놓고 국민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신협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저축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 세 가지를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LTV 60%인 6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정상이자는 4%고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연체이자는 항상 플러스 3%를 할 수 있기 때문에 7%입니다. 자, 이 똑같은 물건을 놓고 이 소유자가 신협에 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신협에 가니까 LTV 70%인 7억까지를 대출해 준답니다. 대신에 금리는 5.5%고 연차이자는 플러스 3에서 8.5입니다. 이분이 돈이 더 필요해서 저축은행에 찾아갔더니 LTV 80%인 8억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신에 정상이자는 7%입니다. LTV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상이자 금리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가 발생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매각 금융기관에서 채권 매각격으로 채권 원금을 요구하십니다. 자, 금융기관에서는 채권 원금을 갖다 요구하십니다. 채권 매각 가격으로. 어느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할 것인가?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경매 낙찰가율이 85%인 경우입니다. 85%인 경우, 자, 이 6억짜리 채권은 1년 뒤에 연체이자율 7%를 적용하면은 원금하고 연체이자 합계액이 6억 4,200이 나오고요. 이 7억짜리 채권은 연체이자율이 8.5% 때문에 7억 곱하기 8.5%라면 7억 5,900이 채권액이 나옵니다. 요 마지막 거 LTV 80%인 8억 대출 받은 채권은 연체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8억 원의 10%인 8억 8천까지 채권액이 쌓여 있습니다. 요 채권을 살 때 경매 낙찰가율에 따라 어느 채권을 살지가 정해집니다. 자, 경매 낙찰가율이 85%입니다. 85%일 경우 채권액이 6억 4,100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돈을 100%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협 채권입니다. 신협 채권은 채권액이 7억 5,900이기 때문에 85%인 8억 5천에 낙찰됐을 때 돈을 100%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입니다. 8억 5천에 낙찰되면은 채권액이 8억 8천이니까 3천만 원을 못 받아옵니다. 따라서 이 채권을 살지에 대해서 좀 의문보가 있죠. 두 번째로 둘 다 100%로 받아올 수 있지만은 국민은행 채권은 연체이자율이 7%고 신협 채권은 연체이자율이 8.5% 있다니까 이 채권이 아무래도 있다가 샀을 때 수익이 더 좋겠죠. 따라서 이 채권은 우리가 1, 2, 3번 중에서 신협 채권을 사게 됩니다. 저축은행 채권은 연체이자율은 높지만은 3천만 원을 못 받아옵니다. 85% 8억 5천에 낙찰되기 때문에. 따라서 낙찰가율과 대출 시 LTV 비율에 따라서 채권 원금의 몇 % 살지가 정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낙찰가율이 70%입니다. 70%라고 가정했을 때 어느 채권을 살 것인가? 국민은행 채권을 샀을 경우는 6억 4천이기 때문에 100% 돈을 다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신협 채권입니다. 신협 채권은 채권 원금만도 7억입니다. 따라서 70%인 7억에 낙찰될 채권을 샀을 때는 연체이자를 하나도 못 받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채권은 안 사게 되겠죠. 여기 저축은행은 더욱더 안 사게 되겠죠. 따라서 살 수 있는 채권은 여기 국민은행 채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신협 채권을 산다고 하면은 원금 이하로 할인을 받아서 사야 됩니다. 90%라든지 한 95% 사이에서 채권을 사야지 수익이 생기지 원금 100%를 다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 원금에 몇 % 주고 살 수 있는지는 LTV 비율과
그 다음에 경매 낙찰가율에 따라서 채권원금의 100%를 다 주고 살 수도 있고 또는 95%, 90%, 85%에 살 수 있게끔 채권 가격이 바뀝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채권원금의 몇 %에 살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저도 답변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LTV라든지 그 다음에 이따 경매 낙찰가율과 관련돼서 몇 %를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여기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입니다. 기업은행에서 대출원금이 15억이고 채권 최고액은 120% 설정된 18억입니다. 여기 1번 A, B, C 물건 3개가 있습니다. 똑같이 감정가격은 A, B, C가 똑같이 20억입니다. 똑같이 20억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업은행에서 대출 15억씩을 해줬습니다. 이 감정가를 보면 A 물건은 토지는 12억, B 물건은 토지 12억, C 물건은 토지가 16억입니다. 건물 감정가는 여기는 8억, 4억, 4억. 그 다음에 여기는 기계기구가 있습니다. 기계기구가 A 물건은 없는데 B 물건은 기계기구 감정가가 4억이고 C 물건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A, B, C 물건 중에서 어느 물건이 경매 낙찰가율이 가장 높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래도 C 물건이 제일 먼저 떨어올 겁니다. 왜냐면 토지 감정가도 16억이고 건물 4억이고 기계기구는 없으니까 이 물건이 낙찰가율이 제일 높을 겁니다. 따라서 채권 가격도 C 물건이 채권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두 번째로 제일 그럼 요 중에서 채권 가격이 낮은 물건은 어떨 것이냐? 그럼 물건 B입니다. 왜냐면 B는 건물도 12억, 토지하고 여긴 같지만 건물 가격은 여기는 4억 있고 여긴 8억이 건물 가격이 높죠. 여긴 기계기구가 없는 데 비해서 여긴 기계기구가 4억이나 했습니다. 기계기구는 사실 경매 감정가에는 포함이 되지만 낙찰을 하신 분은 기계기구는 사실 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고철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여긴 기계기구가 4억씩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고 경매 낙찰가율도 낮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따가 일률적으로 채권원금의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공장 채권을 보면 이 감정가를 비춰서 토지라든지 건물, 기계기구 감정가 등을 고려해 갖고 채권을 갖다가 얼마에 살지를 결정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MPL 입문하신 분들이 가장 이따가 많이 하는 질문이 채권원금의 몇 %에 살 수 있냐를 물어보는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려면 LTV라든지 경매 낙찰가율 또는 그 물건의 감정가의 구체적인 내용, 토지, 건물, 기계기구 이런 감정가 내용을 살펴봐야지 채권원금의 몇 %를 살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MPL에 입문하셔갖고 채권을 사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고 LTV라든지 경매 낙찰가율 또는 감정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금융기관하고 가격 협상을 하실 때 채권 매입 가격을 제시해야지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채권을 사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MPL 부실채권 채권원금의 몇 %에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